노년의 사람, 과연 허락되어야 할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람이다. 이제는 자식 걱정이다 하고 살아야지. 그 말은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해온 일종의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떨리는 순간조차도 거저기야 할까요?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고요히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노년에도 설렘은 가능할까? 사랑은 여전히 우리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표 나이 들어 시작하는 사랑 절표에 관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깊은 깨달음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로 풀어보는 노년의 사랑과 용기.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늦은 이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할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따스한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해볼까요?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뛰다. 진선영 씨,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그날 오후, 은은한 햇살이 베란다를 감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는 무심히 지나갈 수 없는 울림이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오래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뛰었고 동시에 수날까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월은 지나도 감정은 남습니다. 설렘, 그리움, 누군가와의 따뜻한 동행을 바라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지요. 하지만 그 설렘이 찾아오면 동시에 마음엔 수많은 질문이 밀려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식들이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걸 이해해줄까? 그 질문들은 때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진정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막을 만큼 큰 걸까요? 이제 선영 씨의 과거로 잠시 걸음을 옮겨봅시다. 그녀가 왜 이 말에 그토록 떨렸는지 그 속엔 아주 깊은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세상이 멈췄다. 익숙한 풍경 속의 공허함.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선영 씨에게 평범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나가던 그 사람.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몇 시간 뒤 그녀의 남편은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마비. 너무 갑작스러웠고 믿기조차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정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던 순간 선영 씨의 세상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 같은 시간, 같은 자리. 하지만 그 자리에 그 사람만 없었습니다. 삶은 바쁘고 충만했지만 이제 그 모든 리듬은 찢었고 시간은 늘 같은 모양인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으면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다가도 곧 고요함이 덮쳐왔습니다. 혼자 지낸다는 것이 이렇게 깊고 긴 시간인지 그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요함 속에서도 그녀는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두 아들. 큰아들은 13년 전, 작은아들은 9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자식들의 꿈을 응원하며 떠나보냈죠. 지금은 두 사람 모두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들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때때로 그녀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명절, 생일,
또는 그냥 평범한 하루의 오후. TV를 보며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문득 바라보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시 살아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 해답을 알기 위해 우리는 또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작지만 위대한 용기.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 뒤에 찾아온 인연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새롭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선영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좋은 사람이다 해도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아주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내 인생인데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그녀의 삼전지를 따뜻하게 감싸주기 시작한 것이죠. 혼자 마시던 차 한 잔을 누군가와 나누게 되었고 혼자 들던 장바구니를 함께 들어주는 손길이 생겼습니다. 무채색 같던 일상이 서서히 색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삶의 온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삶의 끝자락에서 또 하나의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의 문은 사실 아주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이 낯선다. 다시 나를 마주하다.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선영 씨는 실수를 마치고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저 지나치려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거울 속 자기 얼굴에 멈췄습니다. 주름진 눈가, 힘없이 축 처진 어깨. 그 모든 모습이 마치 낯선 기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상이 이렇게까지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지만 분명한 외침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걸 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어딘가에 또 다른 내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다짐하던 차에 TV에서 동래국지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요가, 댄스, 그림 그리기, 글쓰기, 다양한 강좌들이 펼쳐졌고 그 중에서도 이도 그녀의 눈에 끈 건 별표, 글쓰기, 글씨, 별표이었습니다. 그 순간 잊고 지냈던 기억이 스멀스멀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글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하루하루 빠짐없이 일기를 썼고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다 결혼, 육아, 세월 속에 그 취미를 잃고 살아왔죠. 다시 써볼 수 있을까? 망설임도 있었지만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어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냥한 직원이 자세히 안내해 주었고 글쓰기 교실 등록을 결심한 순간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생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여는 내 불안과 함께 찾아오는 법. 과연 그녀는 첫 수업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글쓰기 교실에서 만난 낯선 풍경. 설렘과 긴장 사이. 드디어 기다리던 첫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감정은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 뿐이면 어쩌지? 내가 너무 늙어 보이면?
불안은 끝도 없이 튀어났지만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저기 빈자리에 앉으세요. 한 여성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의 굳은 마음을 살며시 풀어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다행히 그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실 한 구석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남자. 까맣고 굵은 눈썹, 날카로운 인상. 말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은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듯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그녀의 삶을 깊은 울림을 주게 될 정태식 씨였습니다. 첫 수업 내내 그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도 이름만 대충 말하고 끝. 쉬는 시간에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저렇게 혼자 있을까? 혹시 무슨 아픔이 있는 걸까? 그 호기심은 곧 조심스럽지만 깊은 관심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의 한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 그녀의 그 호기심은 뜻밖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양이와의 대화, 마음을 흔든 장면.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마치고 서명 씨는 복지관에 나와 주차장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불길 위에서 문득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엄마, 여기 있단다. 어서 먹자. 부드럽고 따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이끌리듯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 한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는 바로 글쓰기 교실에서 무뚝뚝하고 냉랭한 인상으로만 기억되던 정태식 씨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카롭고 거친 인상의 그 남자가 한 손에 사료 그릇을 들고 고양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곡 갔지? 미안해. 오늘은 조금 늦었네. 그가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는 손길은 지극히 부드러웠고 그의 입가엔 깊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누군가를 정말로 아끼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고양이는 그 손길을 만지며 부드럽게 몸을 디디고 가르랑 소리를 냈습니다. 정태식 씨는 고양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뒤엔 물을 따라주고 조심스럽게 털도 빗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욱이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선영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죽인 채로 그의 손길, 그의 표정, 그의 말투를 가만히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어떤 천견 속에 살아왔는지 되짚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만 보였던 사람인데 그 차가운 겉모습 속에 이토록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니.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다음 수업이 있는 날 꼭 그에게 말을 걸어보자고.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첫 인사, 차가운 너머의 진심. 글쓰기 수업이 한참 진행되던 날, 쉬는 시간이 되자 선영 씨는 가슴 깊이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정태식 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 고백을 준비하던 그 시절처럼 말이죠. 저기, 안녕하세요. 정태식 씨.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그 찌푸린 표정과 함께 냉랭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네. 딱딱하고 차가운 목소리. 어제 고양이에게 들려주던 부드러운 음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잠시 그녀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지만 곧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복지관 근처에 있는 고양이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는 책장 넘기던 손길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책으로 돌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말 걸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본 그의 다정한 모습이 지금 눈앞의 차가운 태도보다 더 진실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길고양이들 좋아하시나? 그녀가 그 질문을 꺼낸 순간 정태식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전 그런 분들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서.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정태식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서둘러 듯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금 취하고 있지만 분명 그녀의 말이 마음에 닿았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또 다른 작지만 깊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 진심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 보고 싶다. 고양이로 이어진 마음. 멀어했던 관계가 따뜻해지는 순간. 그날 선영 씨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서둘러 자리를 비운 정태식 씨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집으로 향하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운함이 없진 않았지만 그의 말투 너머로, 표정 너머로 어렴풋이 전해지던 따뜻함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차갑게 굴었지만 그건 그 사람만의 오래된 벽이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그 벽 앞에 머물렀습니다. 글쓰기 2시를 다닌 지도 어느덧 2달. 매주 수업이 끝날 무렵이면 주차장 저편에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왠지 반갑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오늘도 잘 지냈어요라고 말하는 듯한 그녀에게 보내는 조용한 인사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그렇듯 수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정태식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익숙해 보였고 고양이들도 그 곁에 자연스레 모여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태식 씨, 안녕하세요. 그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휘둘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번엔 조금 다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외로운 녀석들이다.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함께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도 고양이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정태식 씨는 한동안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어보려는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작은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사료를 담고 물을 갈고 고양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는 그 시간.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 진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적 너머의 이야기. 고양이와 함께 들려진 고백.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레 주차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이 고양이는 언제부터 돌보셨어요? 선영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그냥 스치듯 마주쳤는데 보다 보니 자꾸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의 말투엔 지난 시간의 정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그가 고양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참 따스했고 작은 존재 하나에 마음을 다하는 모습은 그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녀의 질문에 정태식 씨는 잠시 시선을 거두었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딸이 하나 있긴 한데 미국에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 씨의 마음엔 묵직한 공명이 일었습니다. 저도요. 우리 아들 둘 다 캐나다에 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는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오갔습니다. 공감, 외로움, 이해, 그리고 묵묵한 위로.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수업이 끝난 후 함께 고양이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삶에 조금씩 귀를 기울였고 정태식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해외에서 오래 일했어요. 가족과 자주 떨어져 있었죠. 그게 반복되다 보니 결국 딸과도 멀어졌습니다. 그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의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좀 어색해요. 너무 오래 혼자 지냈거든요. 선영 씨는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를 돌보는 건 좋아요. 고양이들은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선영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정태식 씨의 얼굴에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끔은 미소를 짓기도 했고 그의 눈빛은 더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웃을 때면 그녀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태식 씨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이정순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람과 대화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영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닫혀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순 씨, 오늘은 차라도 한잔 하시네요. 차찬 속의 고백, 조용히 살려가던 이야기들. 정태식 씨가 처음으로 선영 씨에게 말을 건넨 날, 그녀는 잊지 못할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정순 씨,
오늘은 차라도 한잔 하시네요. 그녀는 말없이 고기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복지관 근처의 조용한 다실로 향했습니다. 은은한 차 향기가 퍼진 작은 찻집. 따뜻한 보이차가 담긴 잔이 앞에 놓였지만 창문 말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색함과 긴장감이 그 작은 테이블 위에 머물고 있었죠. 그러다 정태식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혼한 거 아시죠? 그 말 한마디에 서명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15년 전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엔 시간이 스며 있었습니다. 뒷꿈고용한 슬픔이 눈동자에 잠겨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과거의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많이 외로웠어요. 딸도 내 집에 없는 아버지를 원망했죠. 태네 일 때문에 늘 떠나 있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나 떠났고 딸은 그날 이후로 저를 등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견디고 감춰온 시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 눈가에 스치는 아련한 흔들림. 그 순간 서명 씨의 마음은 그의 상처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어요. 누군가를 다시 믿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의 고백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서명 씨도 오래 꾹꾹 눌러 담아왔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적을 허무는 진심, 마음이 말하는 순간. 저는 6달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녀의 말에 정태식 씨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간 사람이 몇 시간 뒤엔 싸늘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심장마비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뜨마다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풍경이 그대로인데 그 안에 남편만 없더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들 둘이 있지만 둘 다 외국에 살아서 자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인지 더욱 외로웠죠. 잠시의 침묵. 그 안에 서로의 아픔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정태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의 눈가도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고양이들에게 밥을 준 뒤엔 가까운 벤치에 함께 앉아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웃음소리가 벤치 주변을 감쌌고 그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성년이라는 이름의 작은 시작. 일상에 스며든 온기.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간 어느 날 정태식 씨가 당근 하나를 들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당근 정순 씨 얼굴만 해요. 이렇게 큰 당근은 처음 보네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자 그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웃는 얼굴이 참 예쁘네요. 그 말에 서명 씨의 얼굴은 어느새 소녀처럼 붉어졌습니다. 성년이라는 단어는
이토록 작고 조용하게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산책길. 들꽃 한 송이를 건네며 정틀식 씨가 말했습니다. 이슬 맺힌 꽃잎이 정순 씨랑 참 닮았어요. 두 말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월이 허락한 늦은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시간 속에서도 마음 한켠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들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차마 말하지 못한 현실의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정수가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 엄마, 그 나이에 무슨 남자를 만나세요? 이런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 때면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며칠 밤을 뒤처진 끝에 선영 씨는 큰아들 정수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손이 떨려 제대로 누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13장 용지의 전화. 사람의 나라는 또 다른 방식. 정수야,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수라지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응, 나야 뭐. 그런데 말이다. 정수야, 엄마다. 할 일지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심호흡을 몇 번이나 반복한 후이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요즘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 그녀는 침을 삼켰습니다. 말을 하다 멈추며 정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와, 다행이에요, 엄마. 선영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니? 물론이죠, 엄마. 제가 엄마 혼자 계실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세요? 그 말에 그녀는 안도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정태식 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들을 함께 돌보는 일, 서로의 상처를 나눈 시간들, 그리고 조금씩 밝아지는 자신의 하루들. 엄마,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그 말에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수야. 정말 고마워. 사랑한다. 그녀는 몇 번이고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곧바로 둘째 아들 영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해와 축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가족의 온기 속에서 피어난 늦은 사랑. 둘째 아들 영수에게 전화를 걸 때 선영 씨는 처음보다 조금 더 자신 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수야, 엄마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어떤 친구요?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다음에 따라올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남자분이야. 순간 수화지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마음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들려온 아들의 말은 그녀의 두려움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엄마, 전 정말 기뻐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꼭 한 번 듣고 싶네요.
그 말에 그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고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응원해준다는 것이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곧 정태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정이 벅차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의 반응도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정순 씨,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사실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는 안도한 듯 긴 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딸 지은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놀라더군요. 하지만 아버지가 웃는 걸 보니 저도 기꺼우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선영 씨의 마음도 따스해졌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통화하며 자식들과의 이야기, 고마움, 그리고 서로를 사는 마음을 천천히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닌 세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진짜 봄을 맞이한 사람들. 며칠 후 선영 씨와 정태식 씨는 언제나처럼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그날 정태식 씨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 씨,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그녀는 놀랐습니다. 물론 그녀도 그 생각을 품어본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직접 들으니 심장이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 정말 그래도 될까요? 우리 나이에. 그녀의 말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요. 정순 씨와 함께요. 그 말에 선영 씨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겹쳐진 눈물.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시작, 그리고 진짜 가족. 이 결정을 주변에 알리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정순아, 정말 큰 결정이네. 이 나이에 세상임을 차리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 두 분 다 행복해 보여. 하지만 선영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저녁이면 둘이서 나란히 요리를 하며 소소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일상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하지만 같이 산다는 것은 언제나 기쁨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딪힌 건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고 정태식 씨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태식 씨, 불 좀 꺼주면 안 될까요? 그녀의 말에 정태식 씨는 살짝 미안한 얼굴로 책을 덮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더 읽으려 했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은 삶의 생활 방식의 차이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함께 살아가는 여전히 일부라는 걸 그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마찰을 넘어 함께 맞춰가는 시간. 잠이 안 와서 미안해요. 조금만 더 읽고 불 끌게요. 밤마다 오가는 이 짧은 대화는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어쩐지 눈치를 보게 만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르게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생활 습관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정리정돈 문제였습니다. 상영 씨는 깔끔한 편이었고 정태식 씨는 물건을 사용하는 자리마다 흘려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태식 씨, 신문 좀 접어서 정리해주세요. 그러네요. 미안해요, 정순 씨. 그 작은 다툼들이 쌓이자 가끔은 상영 씨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순 씨,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다면? 미안해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상영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태식 씨. 저도 너무 꼼꼼한 걸지도 몰라요.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가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습관을 존중하고 조금씩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정태식 씨는 책을 읽을 때 작은 독서등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상영 씨는 하루 종일 집안을 반짝이게 하려는 강박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만의 새로운 리듬과 루틴이 자연스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통정, 그리고 갑작스런 등양, 창문담 속의 불안한 조짐. 아침이면 상영 씨가 먼저 일어나 주방에 커피를 내립니다. 그 칸향이 집 안까지 퍼지면 잠시 뒤 정태식 씨가 거실로 나와 함께 따뜻한 잔을 나눕니다. 점심을 먹은 뒤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꽃 피는 나무 아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번갈아가며 요리를 합니다. 가끔은 된장찌개가 너무 짜서 서로 웃기도 하고 때론 정태식 씨가 직접 만든 생선전이 은근히 맛있어 놀라기도 하죠.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저녁 식사 후 베란다에 앉아 나란히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기고양이들도 이제 두 사람의 일상이 당연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노란이가 안 보이네요. 걱정 마세요. 어제 많이 먹고 갔잖아요. 이렇게 소소한 대화 속에서 그들은 함께 살아간다는 작고 단단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파도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상영 씨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정태식 씨는 욕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식 씨, 괜찮으세요? 급히 달려가 보니 정태식 씨는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곧바로 119에 연락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플 때 더 또렷해지는 사랑, 그리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 발인이 빠르게 발전되어 큰 내진은 넘겼지만 당분간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정순 씨,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정실 침대에 누워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정태식 씨. 하지만 그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그를 바라보는 상영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릴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호를 했습니다. 밤에는 병실 의자에서 졸기도 했고
집에 돌아가선 영양식을 정성껏 준비해 다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따뜻해졌습니다. 정순 씨, 이렇게 고생시키고 미안해요. 그의 말에 선영 씨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린 서로 의지하고 살기로 했잖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시울이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그들의 곁을 지키던 쥐고양이들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퇴근길마다 복지관에 들려 밥을 챙겨주고 안부를 건네곤 했습니다. 정순 씨, 고양이들은 잘 있나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태식 씨가 빨리 나와서 다시 같이 가요. 정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2시간은 두 사람에게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기였습니다. 봄날 다시 걷는 길. 함께 있어 고마운 사람. 이번 치료를 끝낸 지 2주일 만에 정태식 씨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고마움, 안도, 그리고 더 깊어진 사랑. 정순 씨, 다시 이렇게 함께 걷게 돼서 정말 고마워요. 태식 씨, 이제는 혼자 격하지 말아요. 함께 견딜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들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나란히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 마주 앉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는 일조차도 행복이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내가 사소한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2시간을 함께 견뎌낸 덕분에 그들은 서로에게 더없이 깊고 단단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사랑. 삶의 끝자락에도 꽃은 핀다. 요즘 선영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의식적으로 옆자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곳에 따뜻한 온기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짓게 됩니다. 정순 씨, 이제 우리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함께. 네, 태식 씨. 아직 우리가 만들어야 할 추억이 참 많잖아요. 그 말에 정태식 씨는 늘 그렇듯 작고 단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양이들도 그의 기간을 알아챈 듯 보였습니다. 노란이, 까마니, 또 많네. 그는 익숙한 손길로 그들을 쓰다듬었고 고양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큰 소리로 가르렁거렸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들도 기꺼했습니다. 정수는 영상통화로 인사를 나누며 아버님,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며 웃었고 영수는 영양제를 보내며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은이, 정태식 씨의 딸도 자주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곤 했습니다. 아빠, 요즘 목소리가 참 밝아요. 정순 아주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그의 눈가엔 따뜻한 미소가 건졌습니다.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 원더라인 쌓인 우리가 함께 선택한 인생. 물론 세상은 언제나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함께 영화관에 들어설 때면 어김없이 들리는 수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시네. 참 꼴불전이다.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선영 씨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태식 씨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정순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이랑 상관없는 거잖아.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굳건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선들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신있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채식 씨, 우리 더 행복해져서 세상에 보여줘요. 나이 든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그래요, 정순 씨. 우리가 앞장서서 천장을 뛰어가요. 그 다짐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확신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더라인 쌓인 청동한 날이 지는 기적. 오늘도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나 아침 책상 아래를 걷습니다. 손을 잡고 길고양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작은 풀잎 하나에도 눈을 맞추며 서로의 하루를 열어줍니다. 누구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날입니다. 삶의 후반부, 마음이 서로 닿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무엇보다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에필로그, 봄은 언제든 다시 온다. 사랑은 늦지도 이르지도 않다. 그들의 이야기는 눈부시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날들 속에 깊은 사랑과 용기, 따뜻한 회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젊은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노년의 사랑은 더 깊고 단단하다. 그 말처럼 정태식 씨와 상영 씨는 세상의 수근거림에도 꺾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봄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매일 함께 마주보며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마음속의 용기를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은 어느 계절이든 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봄은 언제든 다시 옵니다. 그 봄을 맞이할 용기, 이제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라는 기적. 사랑은 늦지 않았고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여기까지가 저와 정태식 씨, 그리고 우리의 작지만 따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만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그날 낯설고 떨리던 복지관 글쓰기 교실에서의 인연이 이토록 아름답고 평온한 삶으로 이어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상수처럼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반 안가득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태식 씨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네, 태식 씨.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우리는 함께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 전, 바로 이맘때 서로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식 씨, 그날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세요? 정말요? 저도 그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은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심해와 사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건 이제 우리 일상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지요. 태식 씨, 우리 참 많이 전했죠? 그래요, 정순 씨. 하지만 전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늦은 봄처럼 찾아왔습니다. 예상보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감사한 사연입니다. 아직 남은 계절 함께 걷기로 우리의 다음 약속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고 동해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70씨. 앞으로도 우리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요. 네, 정순씨.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70씨의 어깨에 살짝 기대자 그 순간 느껴지는 평화와 안정감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 고마워요. 70씨.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참 좋은 선택을 했죠? 네, 정순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 당신도 누군가의 봄이 될 수 있어요. 사랑에는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올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당신과 아주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용기입니다. 행복이란 건 나이를 묻지 않더군요. 오히려 우리처럼 인생의 순간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대려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진심은 늘 가장 젊고 가장 순수합니다. 부디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당신의 기절에도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망설임 없이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다다가 작은 위로가 되고 조심스러운 용기를 건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삶의 길 위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에게 닿게해주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은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하기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봉제쌀 같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정순과 태식 드림